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부터는 실과 시작할 텐데요. 실과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네.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총 7회 출제되었습니다. 2002, 2008, 2010, 2011, 2012, 2014, 2017 학년도까지 총 7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개념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난 미술 교육과정 영상과 마찬가지로 5, 6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과 그 다음에 뒷교 뒷평 나올각은 2026학년도 초등임용고시 대비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신규 보너스 강의로 5, 6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5, 6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 강의 영상을 기출분석지 강의에서 또 선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5, 6학년군 나올각 영상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독자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올각 시리즈의 강의입니다. 본 강의 자료는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5, 6학년군 나올각 강의 노트입니다. 먼저 실과에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역량의 명칭 변화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실과의 어떤 역량 명칭과 그 역량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사실 이제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역량의 어떤 의미나 이런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이렇게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자립 역량, 기술학적 지식의 이해 능력,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실천 능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실과에서 역량은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총 2회 출제가 되었는데, 역량을 강조했던 당시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출제가 된 것으로 역량이 이제 교육과정 설계 개요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이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역량은 출제되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 수준에서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핵심 개념인데,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에서는 핵심 개념이 명확하게 있었고 개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넘으면서 내용체계표의 핵심 개념이 사라지고 그 이제 핵심 아이디어로 녹아들게 되었죠. 핵심 개념 용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것마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 있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게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고 개수도 너무 많고 문장 길이도 아주 길어요. 그래서 결론 출제되긴 쉽지는 않다. 그래도 명칭 수준에서 가볍게 살펴보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 요소인데, 실과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 체계표에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과거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명칭은 약간씩 바뀌긴 했겠죠. 근데 오늘날의 명칭으로 지금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지식이해 범주 내용 요소를 싹 지금 정리를 한 것인데, 아무래도 한번 출제된 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건설, 디지털 콘텐츠 종류 이런 부분, 그리고 데이터 종류와 표현, 생활 속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교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표를 엄청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체능 과목에서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살펴보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실과도 방심하지 않고 지식의 범주 내용만큼은 꼼꼼하게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이제 성취기준 해설과 적용시 고려사항에서 살펴볼 부분인데, 먼저 지역 및 제철식품 이용 나옵니다.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개정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출제될 가능성 높겠고, 사실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강론에서 출제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고유한 식사 형식인 밥상차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밥상차림이라는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적정기술은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표현인데, 적정기술 용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제 발명기법, 발명사고기법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적정기술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기술의 사례를 보고 여기에 적용된 발명 기법을 떠올리거나, 혹은 그냥 적정기술 그 용어 자체를 묻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과 메이커 활동인데, 메이커 활동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고,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거의 뭐 한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확인, 아이디어 탐색 및 구체화, 실행 평가 이렇게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2021학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중요하지만 기출에선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해놨는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단계명까지 언급이 된 만큼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지도서 총론 부분 학습을 하실 때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만큼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친환경 건설 구조물인데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 쉽게 말하면 이제 빌딩 같은 게 건축이라면 토목이 이제 다리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환경 건설 구조물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듈러 주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중학교 기술과정의 내용이 초등학교 실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반영된 지금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의 강론 내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중학교 기술과정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살펴보면서 이번에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 디지털 기술, 디지털 콘텐츠라는 용어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농업의 순환인데 이제 친환경 농업, 스마트팜, 로컬푸드, 푸드 마일리지, 스마트팜, 정밀 농업 사실 이제 강론 수준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교육과정 문서에 딱 명시적으로 나온 만큼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나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론 수준에서 제시가 되었던 것들인데 교육과정에 딱 명시적으로 나왔죠. 저라면 이제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뭐 자연어를 의사코드로, 의사코드에서 순서도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 과정을 수능형처럼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코드 내용 바탕으로 뭐 순서코드 빈칸 완성하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디지털 및 아날로그 데이터 찾아서 각각의 특징 비교한다.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숫자, 글자, 소리, 이미지 데이터 유형이나 형태 탐색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 제 지인 중에 있어서 또 여쭤보고 또 뭐 인터넷 열심히 검색을 해갖고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강론 없습니다. 중학교 기술과정에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강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사실 공부하시기에 많이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걸 초등 수준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가 많이 난감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큰 용어,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큰 용어와 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딱 그 수준까지만 아셨으면 좋겠고 너무 깊게 들어가 봤자 이번에 그렇게 지도서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타이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도 이제 분류 기준이 또 다르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어학습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와 의미, 예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뒷교라고 부르는 교수학습의 방향인데 이 은근 여기서 많이 냅니다. 특히 이제 학습대 요구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 고려해서 학습 내용, 학활동 순서, 과제 종류,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거는 0817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3번 출제된 걸 더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부분까지 다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교수학습 방향은 암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시간 확보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이게 2017학년도에 나왔었어요. 그건 말고도 이제 창체와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목적 2가지 나옵니다.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고 교과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교육 또 나오는데요. 함께 묶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제감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실제감이라는 걸 높일 수 있다. 이 실제감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평가의 방향 부분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평가의 중점이 4가지가 있었고 거기서 실과 평가 중점을 매우 자주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중점이 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출제할 것인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가에서 마 내용은 실과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 범교과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평가 중점, 평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평가 이쪽에서 실과에서 많이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요 키워드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화 마인드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교과에도 다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교직 논술이나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실 때 면접이나 수업 실험 끝나고 나서 하는 반성적 성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통암기 해놨던 것들이 그때 가서 이제 줄줄줄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정교화된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가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키워드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 5, 6학년군 나올까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 네, 그래서 다른 5, 6학년군 과목의 나올각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올해 출간된 신규 봉투 모의고사를 구매하신 뒤 독자 인증하시어 라이브 클래스에서 다른 과목도 다 무료 시청 가능합니다. 3, 4학년군 같은 경우에는 리패키지 모의고사 독자 인증 후 시청 가능합니다. 25기는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 282쪽에서 285쪽 준비해 주세요. 그 이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교수학습 방향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죠. 은근 겹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던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속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학년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답을 보기보다는 여기 문제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학생과 학교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택하여 다룰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어서 출제되는 2008학년도에서도 학습 소재를 달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이거죠.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학생들이 모든 영역의 내용을 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균형 있게 계획하여 지도한다. 단, 학습자의 요구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 및 활동 순서와 과제 종류 등을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2002학년도에서도 출제가 됐고 2007학년도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2017학년도에서도 무려 3회나 누적되어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의 한 5년, 그 다음에 10년 간격으로 나온 만큼 올해 2026학년도 시험이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문장 통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 소재를 달리한다는 걸 잘못 이해한 교사를 모두 라고 했는데 정답은 C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감자값이 비싸니까 즉 지역사회 여건을 지금 고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전시회를 위해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학교의 상황을 지금 고려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교사 개인의 기호가 반영이 되어서 학습 소재를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습자의 요구, 두 번째 학교, 그리고 마지막 지역사회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 순서, 과제 종류를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교사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2010학년도 문제를 볼 텐데요. 용돈 부분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도시 유의점을 통으로 서술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2022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나 살펴보니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이제 당시 2010학년도에서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학습력이 높아지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나왔었는데 2022 개정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보시면 이제 그냥 디지털 기기 활용해서 생활자원 관리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수준에서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학년도에서는 이제 꽃 가꾸기와 관련된 진로 활동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로 지도할 때 중점 둬야 될 사항 그리고 이 단원 이외에도 진로 탐색을 할 기회를 제공한 이유를 교학방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뒷교와 뒷평에 진로 관련된 내용이 싹 빠졌어요. 대신에 성취기준에 이제 직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성흠 및 성격에 따라 진로 발달 계획 세우고 주도적으로 탐색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로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고 적성, 흥미, 성격, 특성 고려해서 발달 계획을 주도적으로 탐색한다라는 좀 다소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다음 12학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용품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 살펴보는데 전문가 집단 학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학방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계획에 반영된 것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교학방에서 찾았을 때는 다와 마 항목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과 연결했다는 거 그리고 협동학습,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위해서 활동이나 실제 사례에 초점 둔다라는 부분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절대 이렇게 두 가지 논하라고 통으로 쓰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뭔가 빈칸을 주고 충분한 맥락을 줘서 유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 14학년도에서는 개정 중점을 물어봤는데 개정 중점이라는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밑줄 칠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신의 식생활을 평가하고 계획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자신의 의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그리고 이제 교과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진짜 실과는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것들, 실천 및 유용성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향에서 찾아보니 실과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과 연계된 노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창조 및 창작 과정을 경험한다. 이런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창조하고 창작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노작 교과라는 거죠. 마지막 17학년도입니다. 아까 초반에 봤던 2002와 2007학년도에서 나왔던 게 또다시 반복돼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나오죠. 학생, 학교,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의 순서나 비중 그리고 당시에는 학습 과제의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제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을 때에는 조금 수업 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되었는데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교학방이나 성취기준 해설이나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나 다시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맥락을 준 다음에 뭔가 쓰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된 게 이게 02, 07, 17에 총 3번 나왔죠. 학습제 요구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 고려해서 학습 내용과 활동 순서, 과제 종류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여기 체험활동 중심으로 계획할 때 수업시간을 연속적으로 편성 지도한다. 이거 17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정말 반복돼서 나오는 게 계속 다시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맥락을 주고 쓰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을 소개드리며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패키지 1부의 1회 A형 11번의 3과 3회 A형 11번의 1 그리고 신규에서 2회 A형 11번의 1번 총 3점 3문항이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과 교육과정 강의를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